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외장 디스크에 윈도우 투고를 설치하고 장치 드라이브를 사전 통합하여 맥북에서 부트캠프 없이 윈도우 11 사용하는 방법 영상을 오래전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루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윈도우 투고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외장 디스크의 파티션을 초기화하고 전체 공간을 단일 파티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전용 파일 시스템인 NTFS로 포맷되기 때문에 맥의 경우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하여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0GB 용량의 윈도우 투고 디스크의 드라이브 속성을 확인해보면 약 51GB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유 공간을 확인해보니 무려 172GB의 여유 공간이 있지만 맥OS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북의 비싼 디스크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가끔 사용하는 윈도우를 외장 디스크에 설치했는데 이제는 외장 디스크의 용량을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NTFS 단일 파티션으로 구성된 경우 파티션을 윈도우와 맥OS 양쪽 모두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의 파티션 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윈도우 투고 디스크를 맥에 연결한 다음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부팅이 완료되었다면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 중요한 데이터 백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내 PC를 클릭하여 파티션 분할이 필요한 드라이버의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합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문자는 사용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화면과 같이 C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파티션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파티션 분할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스크 관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면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디스크 관리 메인 화면의 구성은 상단에는 볼륨 목록이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는 물리 디스크의 파티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으로 보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픽으로 보기에 보시면 디스크 0은 내장 디스크로 맥OS가 설치된 디스크이며 디스크 1은 윈도우 투고가 설치되어 있는 외장 디스크입니다. 그럼 볼륨 목록 또는 그래픽으로 보기에서 앞서 확인했던 파티션 분할이 필요한 C 드라이브 문자를 찾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드라이브는 회색 음영 또는 해칭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선택된 드라이브 문자가 파티션 분할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택된 C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메뉴 중 볼륨 축소를 클릭합니다. 축소 설정의 항목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소 전 전체 크기는 물리 디스크의 전체 크기가 아니라 선택한 C 드라이브의 전체 크기를 표기한 것입니다. 단위는 메가바이트이며 화면에 보이는 모든 용량의 단위 역시 메가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축소 공간 크기는 파티션 분할로 생성되는 두 번째 파티션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세 번째, 축소할 공간 입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축소할 공간 입력은 사용자가 유일하게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며 파티션 분할로 생성되는 두 번째 파티션에서 사용할 공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용량은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축소 공간 크기보다 작게 입력을 하시거나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축소 후 전체 크기는 첫 번째 파티션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축소할 공간 입력칸에 사용할 공간을 입력하고 남은 공간이 있다면 자동으로 이곳에 반영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파티션에 할당된 공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가 설치된 첫 번째 파티션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둘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윈도우 투고를 외장 디스크에 설치하는 이유는 내장 디스크의 용량을 절약하기 위함도 있지만 간혹 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간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공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GB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파티션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 용도에 따라 여유 공간을 충분하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축소할 공간 입력에는 예시 화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축소 공간 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약 18만 메가바이트, 즉 180GB에서 20GB를 뺀 160GB, 메가바이트로 환산한다면 16만 메가바이트를 입력합니다.
그럼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공간에 해당하는 축소 후 전체 크기에 보시면 45,000MB에서 자동으로 20,000MB, 즉 20GB 정도가 늘어난 68,000MB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에서 데이터 용량은 이진법에 따라 표기를 하지만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 1GB를 1000MB로 계산을 하였으며 용량은 이해하기 쉽게 자릿수 반올림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축소 버튼을 클릭하여 파티션을 분할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단일 파티션에서 두 개의 파티션으로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첫 번째 파티션, 즉 C 드라이브는 약 68,000MB에 해당하는 66.9GB로 할당되었으며 두 번째 파티션을 보시면 할당되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분할 후 파티션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당되지 않은 파티션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새 단순 볼륨을 클릭합니다.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가 시작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티션 크기 설정에서 단순 볼륨 크기는 모든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볼륨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한 번 더 파티션 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될 드라이브 문자를 선택합니다. 다른 윈도우 컴퓨터나 맥OS,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D 드라이브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티션 포맷에서 파일 시스템과 드라이브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에는 윈도우와 맥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EXFAT를 선택합니다. 할당 단위 크기는 기본값을 두시고 볼륨 레이블에는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아카이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포맷 실행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정 적용을 위해 마침을 클릭합니다. 빠르게 포맷이 되고 나면 화면과 같이 정상으로 표시가 되고 설정했던 파일 시스템과 볼륨 이름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관리는 닫고 파일 탐색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D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읽기, 쓰기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하게 폴더와 파일을 생성해보고 파일을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테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윈도우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맥OS로 부팅하여 읽기, 쓰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인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아카이브 볼륨을 선택합니다. 윈도우에서 테스트했던 파일과 폴더가 보이는데요. 맥OS에서도 간단하게 폴더를 생성하고 복사, 붙여넣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OS 역시 문제없이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외장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윈도우 컴퓨터와 맥 컴퓨터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EXFAT 파티션의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추출 메뉴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끔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지우지 않고 파티션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할된 파티션을 하나의 파티션으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